전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주에 제2차 국민행동의 날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또 서울시청 광장에 촛불이 환하게 켜지는 그런 주말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들 다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취재 편의점도 주말에 촛불 광장을 현장을 지켰습니다. 현장에서도 계시고 그리고 또 국회도 열심히 지키고 계신 한 분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급히 모셨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장윤선 화이팅. 아니, 의원님 또 집회 다녀오셨죠? 집회 갔죠. 예. 그날 저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소위 이제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가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냥 막 소리를 그냥 막 그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그 참 시민들께서 다들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귀를 막고 왜 경찰들한테 가서 당신들 이거 왜 데시벨 체크 안 하냐라고 항의하신 시민들도 계셨대요. 근데 그 경찰이 저희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지금 오늘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현상을 열거하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위 진보가 아니고 여기는 상식 대 비상식의 대결인데 그거를 진보 보수 이념으로 포장하고 이 정권이 그래서 이념 대결로 계속 가게 하고 이게 가장 사회를 헷갈리게 하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류가 계속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정권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집회에서도 나가보니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 개헌해서 임기 단축하자는 세력, 그다음에 특검을 해서 특검하자는 세력, 빨리 퇴진하라는 주장, 정말 그 주장이 너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청와대 아니 용산에서 자신을 부정하자, 사적인 대화였다고 하자 공적인 대화 까겠다. 이런 사람이 이제는 완전 180도 바뀌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랑 같이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핸드폰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핸드폰 바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핸드폰 바꿨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도 핸드폰 3개 나 버렸다. 이게 다 증거인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조국 전 장관 내 이재명 대표 내 가족 털듯이 압수수색하고 100번 넘게 하고 다 털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죠. 계속 이 전국이 혼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들을 김 빠지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검찰이 나서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요 정도 시점이 돼서 최순실 소환하고 검찰이 나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비교적 시민들이 지치지 않는 상태에서 결판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결판도 230만 시민이 촛불을 들자 230표인가로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하고 헌재도 사실 보수적인 헌재였어요. 근데 그 보수적인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지금 핵심 포인트를 다 제 말에 나온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검사 정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갈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유지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민심의 파고를 넘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 명태균 씨가 휴대폰 가지고 계속 장난질 치는 거죠. 농간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휴대폰을 어디 뭐 마창대교에 버렸다,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 뭐 어디에 숨겨뒀다, 아버지 묘소에 묻었다. 기자들에게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화장했다. 뭐 무슨 뭐 어디 파일을 어디에 옮겼다 막 계속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숨바꼭질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언론에 대한 태도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난 그 토요일 조사 이후에는 JTBC 기자하고는 완전히 그 고성을 지르면서 폭언을 하면서 당신이 가짜 뉴스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태도.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협회나 언론인 단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언론 입장에서는 사실 팩트 체크를 해가는 게 언론의 숙명이에요. 숙명.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러블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론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현장 취재 기자에게 가짜뉴스 당신이 퍼뜨렸다. 이 행위는 취재 방해예요. 취재 방해. 누가 했건 간에. 저는 뭐 명태균 씨가 메신저가 뭐 사기적이다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대통령이 해도 취재 방해예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노조나 기자협회 이런 데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예. 예, 그럼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기자의 취재의 자유는 무한 보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얼마나 무지한 인물인가가 단적으로 드러난 거고 네. 그러면 그 장면 당신이 가짜뉴스 퍼뜨리지 않았냐. JTBC 기자와의 설전이잖아요. 네, 네. 그 장면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했냐. 누구에게 충성하는 장면이냐. 네. 그건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네. 충성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JTBC하고 MBC만 질문 네. 기회를 안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타겟을 정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행태에 대하여 우선 그 해당 기자는 사실 본인이 그 과정을 감수해야죠. 그게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힘내고 네. 계속 취재하시면 되고 네. 예, 이제는 기자들이 연대해서 조선일보 기자도 나서야죠. 조선일보 기자라고 그런 일 안 당할 안 당하겠습니까? 장차?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꼭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범죄자를 취조할 때나 그다음에 그 어떤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입만 야무진 사람들, 정의를 얘기하는데 정의가 아닌 사람들, 혹은 자기가 뭔가 공익 제보자인 듯한데 아닌 사람들은 입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네. 행동을.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서 계속 명태균의 입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입만 따라가선 안 되고 네. 일부 언론은 과거에 그가 했던 녹취록을 계속 대비하면서 보도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난주 말쯤에 명태균만 쫓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예. 그거는 지도부가 크게 네. 그 해당된 뭐 대책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따라가면 되는 거고. 민주당의 경우. 예, 예. 민주당의 각 의원들은 네. 국정농단의 흔적은 곳곳에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 청와대에 몰래카메라가 있었다. 제2부속실에. 예, 예. 그거 누구 용이겠냐. 그건 대통령 감시용이었다. 네. 그건 최순실의 대통령 감시용이었다고 폭로해서 제가 굉장히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런 것이 곳곳에 국정농단의 흔적은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그거를- 흔적을 찾아라. 그렇죠. 각 상임위에서. 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약간 뭐 부진한 것처럼 보이는 양평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네. 예, 지금 파헤쳐야 될 창원산단 같은 경우 오늘 한겨레 정치면에서 굉장히 네, 길게 네. 보도했는데 그거 좀 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예, 언론 예. 다시 좀 여쭤보면 명태균 씨가 그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그러니까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는 애시당초 기소조차 하지 않고 요것도 그 9천만 원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건데 왜 자꾸 언론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정치자금법 수사를 받으러 왔다.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본인들에게 언론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언론의 정도를 걸어라. 이렇게 거룩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살다 예? 살다 피의자가 수사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이 세상에 피의자가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 다 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피의자는 뒷 배경이 뭐기에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보고 제가 기함을 했는데요. 언론에 대해서 이런 질문해. 네. 이거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제가 저분들의 내구조는 비슷하구나. 네. 이렇게 느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로직이 똑같아요. 팩트가 나오고 예. 팩트가 나와요. 일단 부정해요. 근데 부정하는데 녹취록이 나와요. 그럼 허풍 떨었다고 얘기해요. 예. 그다음에 더 취재가 들어가서 팩트가 나오면 가짜 뉴스야. 네. 라고 이게 반국가적 세력이 선동한다고 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로직과 명태균의 로직이 똑같아요. 가는 방향이. 그다음에 예. 대통령이 늘 자기 아내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제 예. 얘기할 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비공개적으로 하는 건 누구나 부담이거든요. 그게 밝혀지면 진짜 큰일이니까 네. 공개적으로 말을 통해서 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나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네. 다른 거 위반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들은 영혼 그 비슷한 영혼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 물인가 보다. 유유상종 두뇌 구조다. 나